2025년 그죠? 올해가.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저연고 그 분석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그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. 자, 저연고 1학기 중간. 그러니까 2025.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게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거긴 합니다. 물론 뭐 그런다고 막 엄청 쉽다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,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친구들에 있어서는 뭐 크게 무리 없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대충 보면 기본 문항, 그러니까 되게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항에다가 이제 이쪽은 응용 문항 구조라고, 응용 문항.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선생님이 자작하신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아니면은 그냥 뭐 다른 식으로 했을 때 약간 난이도가 좀 있는 그런 형태들, 혹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좀 섞어 놨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서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들이 다 맞추는 문제, 기본 문항은 다 맞추는 게 당연한 얘기긴 할 테니까 응용 문항을 몇 문항을 맞추는지가 등급에 있어서 되게 좀 큰 어떤 그런 축이 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이도가 막 높진 않다. 약간 하락 이렇게 되는 거죠. 난이도의 하락 이런 게. 그래서 등급 컷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,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낮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, 그다음에 뭐 이번 시험만의 특징이라고 보면 정답이 바뀐 문제, 정답이 바뀐 문제. 문항이 있죠. 좀 어이가 없긴 하지만,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그냥 내신에서 이제 내신에 있어서 좀 그런 뭐 재시험을 본다거나, 물론 뭐 이제 아예 정답이 바뀌는 경우가 되게 자주 있는 건 아니죠. 근데 생각보다는 정답이 바뀌는 것보다는 약간 그냥 재시험을 보는 문제들은 생각보다 많을 수 있기 때문에, 그러니까 만약에 그럴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문항 하나 때문에 되게 시간을 오래 쓸 때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조심하라는 얘기죠.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보는 그런 형태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왜냐면 그것 때문에 다른 문제를 놓치면 되게 억울하니까. 그러니까 뭐 끼케야 한 5점, 6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50점을 날리는 것보다는, 그러니까 5점, 6점을 포기하는 게 맞는 거니까 이제 이런 거를 좀 약간 좀 잘 체크를 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,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. 근데 난이도적으로 보면 그냥 진짜 하라고 하면 한 1번부터 5번까지는 난이도가 하였지 않았을까.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뭐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난이도별로 쭉 이렇게 약간 배열이 되는 그런 형태의 시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자, 그 다음에 중상 정도라고 볼 수 있는, 그러니까 물론 뭐 상은 없었던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이걸 내가 도저히 뭐 풀어낼 수가 없다 이런 거는 아마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의 약간 좀 풀어볼 만하지 않았을까? 뭐 그러다가 풀다가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왜 답이 안 나오지? 뭐 이 정도는 존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자, 그래서 대충 17부터 20까지 하고요. 그 다음에 22번 정도가 중상 정도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중 같은 경우는 그럼 그 나머지가 되겠죠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, 그러면은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? 대비. 이게 또 중요하겠죠. 어떻게 보면 대비 같은 경우는,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기본 문항은 그러니까 정확하고 빠르게 나요. 정확하고 빠르게.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. 그래서 이제 되게 교과서나 좀 약간 쉬운 것들 있죠. 뭐 부교재 같은 경우들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빠르게 계속 반복해서 풀어내다 보면,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풀면 시간을 많이 좀 절약하게 되죠. 아무래도. 그러니까 많이 본 문제,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많이 만들면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를 좀 생각하시면, 그러니까 이번 시험의 특징 같은 게 쭉 보면 알겠지만 문제집이나 아니면은 뭐 모의고사나 이제 어떤 그 기출 같은 경우에서 되게 많이 봤던 형태이기 때문에,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낯선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게 뭐 계속 이게 유지가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약간 쉬운 문제, 그 다음에 응용 문제 구조는 그렇게까지 막 계속 바뀌진 않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응용 문항을 어떻게 내가 여유있게 풀 수 있는 시간을 만들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두 번째,
그러니까 약간 얘는 개념적인.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떤 나와 있는 형태를 그냥 읽어주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뭐 다 보긴 좀 뭐하니까 예를 들면 21번 같은 문제 있죠. 21번. 이게 이제 x에 fx가 있고요. 그 다음에 x에 gx가 있다라고 쳤을 때 부등식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밑이 뭐냐가 되게 중요했죠. 지수로고 부등식 같은 경우는.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냐, 1보다 작냐. 뭐 나 같은 경우는 정상과 또라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,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바꿔서 그러면은 x가 1보다 클 수도 있을 거고요. x가 0과 1 사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자체가 0보다 큰 범위였거든요. 문제에서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해서 이때는 방향이 안 바뀌고 이때는 방향이 바뀐다.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하는 그런 형태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. 물론 뭐 답 내는 게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겠지만 모르죠. 그럼 문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이때는 방향이 이제 fx하고 gx가 있으면 1보다 큰 쪽은 그냥 그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증가함수기 때문에. 이쪽은 감소함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뭐냐면 fx하고 gx를 놓고 봤을 때 방향이 바뀐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들이 좀 중요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느낌으로 좀 이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저연고 쪽이 좀 더 특히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개념적인 부분을 놓치면 이게 좀 답이 안 나오거나 답이 틀리거나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더 약간 개념적인 부분들을 적용을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도 남들이 거의 잘 안 틀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조건들을 건드려서 학생들을 틀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들을 좀 잘 파악해서 기본 조건들.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,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저는 이제 정시를 하겠습니다. 정시 파이터. 뭐 그런 거는 솔직히 수학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뭐냐면 수능 또는 뭐 모의고사에서 출제됐던 어떤 형태들이 또 똑같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의 기출을 좀 공부하시면 되게 좀 시험 어떤 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여기는 이제 부교재가 있으니까 부교재를 또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죠. 약간 1번과 어떻게 보면은 좀 관통되는 그런 그 연결되는 이제 그런 어떤 내용일 수 있는데 그래서 부교재 같은 경우로 기본 문항도 연습하시고 이제 그런 형태들을 좀 빠르게 볼 수 있는 형태들이 되고 이제 응용 문항 같은 경우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길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되게 깔끔하게 나왔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게 되는 거니까 뭐 너무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다음 시험의 난이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형태들 어떤 공부들을 좀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래도 좀 잘 볼 수 있는 시험들이 계속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이제 다음 시험을 좀 준비하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